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엠베인골드, 예,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번 주는 전략 후광장세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 재개로 인한 지나친 우려감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이번 주 후반 될수록 V자 반등이 아니라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 안정화됐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또 이런 시장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연이어서 공매도가 재개됐던 5월 3일부터 계속해서 관련 수혜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장과 성공 개수가 적은 섹터는 누가 뭐라 해도 정책 수혜 섹터이고, 그 안에서 차기 대권이 지금 1년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3월달 정도, 내년 3월에 이제 차기 대권 선거가 있기 때문에 1년도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책주를 안 본다라는 거는 사실상 가장 빅 이벤트의 소외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늘 인물주보다 정책주를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떤 인물이 대통령이 될지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누가 되든 간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정책주가, 또 그리고 그 정책주는 인물주 대비해서 더욱더 상승폭이 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물주가 2~4배, 3~4배 상승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책주는 10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의 상승이 나오는 게 사실상은 정책주다라고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차기 대권이 1년 앞으로 남았어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정책주, 특히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또 IT 섹터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는 오히려 시장 여파로, 시장이 밀렸을 때는 사실상 개별주도 밀리지만 그래도 정책주가 가장 빠른 속도로 또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안에서 가장 제가 핵심이 될 수 있는 정책주에 대해서 소개를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20분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경제TV에서 매일매일 1시 45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릴까 말까 방송 출연을 통해서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고고식으로 매주 화요일날 찾아뵙고 있어요. 3시 40분에 고스탑으로 시장의 중심 종목들 고스탑, 달릴까 말까는 양의 형식이 비슷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더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속 시원하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지금과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장마감 방송 4시 30분에 진행하고 있고요. 또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이 굉장히 깊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저녁 8시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일요일 저녁에는 8시 정도에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전략 후광장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이제 공매도 재개에 있어서 최대의 수혜 섹터는 단기적으로는 시장과 상가계수가 적은 개별 섹터, 그리고 실적주는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랑 제약바이오 섹터, IT 섹터 다 일제히 급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같이 실적에 뒷받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매도 재개의 악재가 장기화됐을 때는 증권 섹터가 수수료 때문에 수혜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밖에 없다라고 늘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개별주, 그 안에서 우리가 정책 관련 수혜 섹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안에서 제가 가장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물론 지금 올해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정책은 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섹터를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정책 섹터, 그리고 앞으로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정책 섹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실래요? 여기 뭐 유광영님, 유리님, 빨간 고울리님, 어떤 정책 수혜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차기 대권이 1년 앞으로 남아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주를 관심있게 봐야 되나 한번 봐보실래? 기다려봐라님, 호광님, 빨간 고구마님, 유리님, 망고쟁이님, S님, 마이다스키님, 미우님, 아름지기님, 루피너스님, 쭝규마님, 박실장님, 루피너스, 그냥, 부동산, 저출산, 또, 다른 거 없어요? 많잖아요. 뭐, 일자리도 있고, 맞습니다. 저출산도 있고, 부동산 정책은 또 핵심이 될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SOC 구축도 다 있죠.
고속도로 지하화도 있고 스마트 시티 구축도 있고요. 뭐 5G 인프라 구축, 해저 터널, 예, 정말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일단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워낙에 광범위하잖아요. 뭐 건설, 레미콘, 시멘트, 토목 정말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다소 제한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저는 많은 정책 섹터와 정책 수혜 섹터 굉장히 많죠. 무슨 해저터널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노후 인프라 관련해서 또 이제 뭐 재건 관련된 사업, 뭐 그러니까 크게 보면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특정 섹터에 수급이 강하게 쏠릴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저출산 관련 섹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던 이유도 다 이 부분에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인구 자연 감소, 고령화 사회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출산 문제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중국에서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산하 제한 폐지 발언이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은 일단 지금 중국의 어떤 인구 감소, 인구 절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도에도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서 앞으로 우리는 저출산 관련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왜 제가 저출산 관련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사상 처음 OECD 국가 중에서 역대 지금 최악의 출산율이죠. 여기 보시면요. 잠깐만요. 우리가 1970년대만 본다고 하더라도 4.53명,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이때가 이제 거의 뭐 베이비붐 세대였는데 뭐 4명에서 5명, 많게는 막 6명, 정말 많이 출산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점차 쭉 줄어들다가 최근엔 0.84명까지도 출산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 고령화 사회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특별하게 지금 이제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차기 대권에서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 많은 또 세부적인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뉴스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보이죠? 그래서 이거 보여드렸고, 이거 보시면, 임기 동안에, 지금, 곤두박질 친 출산율, 문재인 정부에서 저출산 침묵 15개월째. 그러니까 뚜렷하게 지금까지, 뭐, 저출산 대책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관련된 대책들이, 큰 방향,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도 언급했듯이 이 저출산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책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 또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뭐 결혼율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출산율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또 예전같이 또 이제 많이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바로 이제 임신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는 정부에서 뭐 많은 정책들을 낸다고 하더라도 바로 출산율이 더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그리고 또 저출산에서 저출산 문제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서 저출산 정책 같은 것 저출산 정책이 좀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15개월째 저출산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차기 대권 후보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서도 지금 산하 제한 폐지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인민은행에서 이제 중국 출산율 관련해서 산하 제한 조치를 이제 폐기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지난번 양회에서도 저출산 폐기 관련 그 산하 제한 폐기 관련해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세부적인 발표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인구 절벽, 그리고 또
미국의 2050년까지 노동 인구 비율이 역전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인구 2위인 인도에도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에 나오면서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에서 산화 제한 폐지가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꼴찌고, 중국은 어떻게 보면 1950년대 이후에 가장 최악의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지금 최악의 출산율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들, 또 저출산 관련해서 섹터와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제 신저출산, 구저출산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구저출산 같은 경우는 유아, 아동 의료, 그리고 장난감 이런 것들이 구저출산 관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신저출산은 캐리소프트와 같은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신저출산 관련 섹터로 묶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까지도 실패한 모습인데, 그랬을 때 차기 대권 주자들이 저출산 관련된 그리고 인구 절벽에 대해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앞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죠. 이낙연 전 총리도 지난번에 어디 갔어? 네. 지난번에 CBS 인터뷰에서 국무총리를 사퇴하기 직전에 한 인터뷰에서 CBS 인터뷰죠. 거기에서 제일 아쉽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가장 후회됐던, 어렵거나 가장 기뻤거나 아니면 후회됐던 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제일 아쉽다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무거운 것은 저출산이다. 그래서 제가 총리를 시작할 적에 0.96명이었는데 지금 0.88, 지금 0.84까지 떨어졌죠. 0.88명까지 더 나빠졌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두 가지 정책으로 될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역임 시절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가장 크게 지금 핵심 정책과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저출산 문제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한일 갈등이라든지 대북 문제 같은 경우는 세월이 가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저출산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사회적 문제죠. 그리고 설령 출산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가임 여성의 숫자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금방 늘어나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은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언급했던 거는 지금 현 정부에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과, 그리고 아무리 어떤 숱한 정책들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쉽게 출산율을 잡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차기 대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권이건 야권이건 이 저출산, 가뜩이나 우리가 OECD 출산율 꼴등을 기록한, 또 중국에서 산화 제한 폐지가 임박한 상태에서 저출산 관련된 어떤 정책 모멘텀이 강하게 나왔을 때 어떤 부동산 정책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출산 섹터가 예전에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 섹터들도 지금 관점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핵심 정책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종목들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실래요? 네.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될까요? 저출산 관련돼서. 네. 저출산 관련해서 핵심 정책. 정책주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저출산 관련해서 핵심 정책주. 대충 아시는 대로. 제가 구저출산 관련, 신저출산으로 항상 나눠드렸잖아요. 네. 지금 시대적 흐름과 4차 산업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빠르게,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는 유아 완구, 의류, 유아 용품, 신은 유아 컨텐츠가 신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프로님 이월드, 일단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뭐예요? 네, 쭝규맨님이 맞히셨네.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가방 컴퍼니가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가장 대장주로서 보령메디앙스와 함께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면은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저출산 관련 수혜주이기도 한데,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중국과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중국의 산화 제한 폐지 관련해서 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두 종목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아가방 컴퍼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화동 의복 제조업체고 뭐 아시는 국내 최초 뭐 아가 의류부터 아가 용품을 유아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중요한 게 최대 주주가 랑시코리아예요. 지분이 26.5%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 랑시 중국 법인 회사입니다. 중국 법인 랑자 고분유 항공사, 랑저 고분 유한공사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 기업인데, 랑시코리아가, 어떤 중국의, 랑자 고분 유한공사에 100%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랑시코리아와 랑시그룹과 2014년도에 지분 양수도 본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랑시그룹과 중국 유아복 시장 진출을 15년도에 했습니다. 14년도에 양수도 본 계약을 체결했고요. 15년도에 중국 유아봉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산화 제한 폐지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국내에서도 뭐 유아 의료 뿐만 아니라 뭐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뭐 유모차 각종 유아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아가방 컴퍼니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이고 심볼 같은 상징적인 종목이죠. 네,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상징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이게 보시면 네. 2014년도에 아가방 컴퍼니와 랑시코리아가 지분 양수도 본 계약을 체결해서 2015년도에 중국 시장에 같이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가방, 애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아용 의류 용품 전문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프리미엄 유아 브랜드는 에뚜아 그리고 뭐 디어베이비 그리고 이아이 야오 뭐 아가방 갤러리 그리고 멀티샵이죠. 이거는 멀티샵 그리고 이아이 야오 같은 경우는 실내복 전문 브랜드 그리고 넥스트만 같은 경우는 이거는 편집샵 그래서 편집샵이고 뿌띠마르숑 100% 뭐 하이엔드 수입 브랜드 멀티샵이고요. 다 유아용품입니다. 퓨토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 브랜드 유아 스킨케어 브랜드고요. 디자이 스킨 같은 경우도 뭐 놀이 매트부터 소파 브랜드 수많은 유아 브랜드 그리고 뭐 멀티샵 그리고 또 쇼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아가방 컴퍼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로 중국의 2015년도에 랑시그룹과 함께 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 향 매출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거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대표적인 국내 유아 아동복 브랜드뿐만 아니라 각종 유아용 의료용품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아가방 컴퍼니고 대표적인 상징적인 종목이죠. 이 종목과 함께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종목이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제로투 세븐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이제 마찬가지죠. 유아 의류, 스킨케어, 아가방 컴퍼니랑 이제 판매하는 게 부분이 굉장히 비슷해요. 유아 의류, 스킨케어 제조 판매 업체인데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가방 컴퍼니보다 훨씬 더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서 스킨케어 브랜드인 궁중비책이 프리미엄 브랜드예요. 유아용 스킨케어 프리미엄 브랜드 궁중비책이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어요. 수분크림. 수분크림이, 유아용 수분크림이 판매 1위를 기록을 했고, 제로투7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중국향 저출산 관련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또 중국 또한 마찬가지예요. 25년부터 매년 0.5%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기 시작해서 2050년에 이르면은 15% 이상 포인트로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미국에도 추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제로투7이나 아가방 컴퍼니를 말씀드린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산화 제한 폐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안이 발표됐을 때 이 두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건 사이트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로투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아동 종합몰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유아 장난감부터 유아용 의류, 유아 용품들을 다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다. 복합 종합몰 사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군중비책이 이거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유아 프리미엄 브랜드 화장품인데요. 이게 그 안에서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알퐁소도 유아용 의류 브랜드고요. 네. 알로엔루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유아동 캐릭터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중국향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공중비책이나 통해 또는 유아용 의류 판매량이 중국에 굉장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POE 판매 부분 1위입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분유 캔 뚜껑을 생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시아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 제로투세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뭐 분유에 들어가는 이 안에 뚜껑과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필름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판매 생산하고 있고, 뭐 메일유업, 남양유업, 일동후딕스, 롯데푸드에도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분유 그 뚜껑에 들어가는 그 POE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 제로투세븐이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유아용품 그리고 유아동 의류용품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 두 기업의 특징은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향 매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산화 제한 폐지 관련해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차기 대권 주자들의 어떤 세부적인 정책 방안들이 발표됐을 때도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운영자님 올리셨는데 가입 안내 올리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은 이제 당연합니다. 그것도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규모 부동산 공급 대책을 하면서 뭐 시멘트, 건설, 뭐 그리고 건자재, 그리고 또 레미콘, 뭐 모든 섹터들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 상승폭 자체가 이제 모든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구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아가방 컴퍼니와 그리고 제로투세븐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돌리면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네. 자,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여기 보이죠? 좀 줄일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 그 폐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때 한번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중국향 매출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29.93%까지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 종가 라인대 위에서 뭐 최근에 시장이 6거래일 동안 하락이 나오면서 한 차례 조정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시장이 주 후반 될수록 안정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이날의 종가 5,340원 라인대를 딱 안착해 주었던 모습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한 기간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줬고,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좀 견고했던 모습을 보였고,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건 한 6,000원 돌파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인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저출산 관련 수혜주 중에서 일단 뭐 그 신저출산 관련 종목 말고 구저출산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마찬가지로 이날 그때 아가방 컴퍼니가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바로 이날이었죠. 네, 이날 4월 14일 날 얘 같은 경우는 24% 정도,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는 15% 상승이 나왔지만 얘는 이미 그 전부터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안정적으로 이날의 종가 위에서 안정적인 기간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물론
변동성은 나와주고, 닭의 시장 여파로 변동성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안정적인,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로투 세븐도 마찬가지고, 아가방 컴퍼니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일자리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되면서 뭐 아시아경제라든지 뭐 율비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있었고, 연봉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이때였죠. 2011년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 후보 시절에 아가방 컴퍼니가 5배 이상의 상승, 6배 이상의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뭐 바닥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10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지만 한 해에 거의 6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이때 별명이 아가방 컴퍼니가 2011년도에 돈가방 컴퍼니라고 할 정도로, 돈가방 컴퍼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 박근혜 후보의 가장 핵심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가 근데 한 해에만 6배 이상의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한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다 먹히지가 않았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 나오고, 이번에 차기 대권의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지 않았었고, 15개월째 어떤 추가적인 정책 드라이브가 걸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차기 대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출산 관련된 핵심 정책 사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또 이제 뭐 핵심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건, 아니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됐건, 여야 대표 차기 대권 후보자들이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일단 두 종목이고, 거기에 중국도 지금 이제 인구 절벽의 그 우려감이 계속 증폭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산하 제한 폐기 관련해서 다시 한번 그 세부적인 정책 방안들이 발표됐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가방 컴퍼니와 그리고 제로투 세븐이다 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정책 관련해서 이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저출산 관련된 종목과 그리고 두 종목 소개를 해드렸어요. 약간 뭐 비슷해요. 두 종목 다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뭐 중국창 매출이 벌어지고 있고요. 중국창 매출이 좀 더 큰 거는 제로투 세븐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제로투 세븐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랑시그룹과 중국 유아복 시장에 2015년도에 이미 진출했고, 벌써 지금 6년째 중국 시장에서 중국 유아복을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로투 세븐도 마찬가지로 분유 뚜껑을 제조 판매하고 있고, 아시아 판매 1위고, 그리고 유아동 스킨 케어 브랜드 궁중비책은 특히 거기에서 수분크림은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제로투 세븐 유아동 복합 쇼핑몰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인사들이 저출산 관련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차기 대권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저출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늘 관심있게 봐야 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두 종목을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기 대권 최대 정책 수혜주는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 세븐, 그 두 종목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 겁니다. 엠비엔고드 사이트에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교육과 또 여러분들 정의형 게시판에 보유 종목들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사이트에서 가입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입하시는 방법은 뭐 가입문의 0188-0148-0648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전략 후강 강세로 말씀을 드렸었고, 또 그 안에서 단계적으로 개별주들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정책 관련 섹터에서 우리가 저출산 관련 종목 관심있게 보시면은 당연히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겠죠. 그냥 종목이 좋으면 몰빵해가지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88년도 매 방법입니다. 분할 매수로 안정적으로 수익 여러분들 극대화 전략 취하시기 바라고요. 안정적인 수익 챙겨 나가시기 바라고, 또 내일이 또 금요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내일 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수익 실현 잘해서 내일 또 소개해드리고, 또 다음 주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응원해주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